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발장전에는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자,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성화준,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죠? 삼성전자가 5%대 급등, 하이닉스가 5.4% 급등, 한미반도체 4%대 급등. 뭐 싹 다입니다. 이에 뭐 한화 비전,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YC, 자, 네오셈까지, CX까지도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연휴 동안에 AI 관련주들 미국에서 폭등을 했고, 특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AI 거품론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간밤 이틀 전이죠. 예, 젠슨항 CEO가 AI 거품론을 일축하면서 지금 AI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하고 때려지어도 데이터 센터가 턱없이, 여러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AI 거품론 이젠 좀 우리가 트라우마 내지는 좀 우려는 안 해도 되겠죠? 실제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AI 거품론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매수의 기회였어요, 항상. 그 거품론을 이제 계속 깨부시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AI 랠리에 겨우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 편승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이제 동행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저는 좀 의미 있는 이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연휴 기간 내내 뭐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AMD의 오픈 AI와의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수혜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 쪽 진영에 이제 HBM도 이제 좋지만 레거시 쪽 이제 뭐 D램이라든지 낸드, ESSD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도 워낙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 예상이 좀 틀렸어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을 조금 많이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제 시장 분위기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익률을 따라갈 만한 소부장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은 수급이 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따라 붙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소부장 종목들 쪽에서 이제 기회를 좀 찾아야 될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발을 좀 걸쳐놓긴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좀 인덱스 역할로 놓고 보면 기판 종목들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 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데이터 센터니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됐던 흐름들이 낙수 효과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소부장 종목들이 또 한번 탄력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속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어떤 장비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여전히 좀 강하게 여러분들 좀 유지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뭐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FAI와 AMD 동맹도 있었고요. 성화진 매니저. 거기에 또 엔비디아 UAE에 대한 수출 허가니까 또 칩도 있고요. 자, 재료도 재료지만 투자 전략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웬만한 중소유주보다도 더 잘 움직이거든요. 관련주 하나 놓고 뭐 반도체를 이제는 꽤 포트에서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시작할 때 내가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두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는 반도체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보다는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영민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리기판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아직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은 섹터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가장 대장격의 흐름을 갖고 왔던 종목인 만큼 수익이 크게 났다라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반도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직 관심받지 못했던 다른 섹터로 좀 자금을 좀 이동시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관련 섹터에 대한 랠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수익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내가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도 이 시장에 한번 좀 편승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YC라든가 테스라든가 테코잉이라든가 최근에 반도체 랠리 9월 달부터 10월까지 끌어왔던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이제는 그냥 나침반으로 삼으셔야 돼요.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제는 좀 쉬어가는구나, 차익 실현이구나 라는 나침반 정도로 삼으시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쪽도 좋고 CXL 쪽도 좋고,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 좀 더 신경을 두신다라 그러면 내가 맛보지 못했던 테스, 테크윙, YC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을 내가 이쪽에서 한번 좀 뽑아봐야겠구나라는 쪽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소외 업종에 좀 더 중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하준 매니저는요,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봐도 평균이 80%입니다. 지금 100% 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부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해라. 그리고 뒷단에 남은 두 가지, 지금 CXL 같은 것들, 유리기판.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것도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공조, 뭐 냉각까지도 싹 다 움직이고 있는데 덜 올랐으니까 약간 신흥 테마 쪽으로 일단 좀 옮겨가라. 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뭐 못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막 바로 본토를 공략하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니까 이제 AI 반도체의 끝단으로 가라니 조언을 해주셨고요. 만물 박사님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고 좋죠. 그러나 시총상으로 수급이 쏠리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은 더 많으니까 몇 개만 더 올라간다. 포모 현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지금 우리의 이 시청자분들도 우리는 막 포모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워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접근법입니다. 웬만한 것들이 지금 70%, 80%쯤 올라가지고 참 뭐 갖고 계신 분이야 좋지만 신규라든가 조금밖에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 추석 연휴 직전일까지도 그냥 강공을 계속 외쳤잖아요.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유진테크만 보시더라도 지난주 연휴 직전에라도 사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뚫었는데도 오늘 지금 시초가에 프리마켓에 지금 15%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하준 매니저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을 비중을 줄이자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반도체 업종 비중은 계속 이제 확대를 해 나가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좀 과하게 올랐다, 많이 올랐다 싶은 쪽에서 자금을 이제 좀 이동해서 낙수효과, 이제 순환매가 계속 좀 전개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신규 매수를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좀 유망해 보이는 쪽이 HBM. 어쨌든 지난 연휴 동안에 삼성전자와 또 AMD의 이제 관계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픈 AI하고 AMD가 뭐 지분 교환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0% 이제 AMD 지분을 확보를 하고 역시 이것도 뭐 우리가 오픈 AI하고 엔비디아 계약이 나왔을 때 내부 거래 아니냐, 어차피 돌려막기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쌓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AMD 주가가 그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고, AMD의 이제 MI450 칩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AMD가 만들어내는 AI 가속기 속에 HBM4를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쪽 진영의 이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HBM 쪽은 최근에 이제 레거시 종목들은 이제 랠리보다는 상승폭이 그래도 비교적 좀 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대안을 좀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와 소재 쪽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DDR4, DDR5 가격도 지금 $8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거시 이제 D램의 이제 가격이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작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감산, 그 이제 감산을 이제 한꺼번에 지금 뒤집어 엎어서 계속 이제 증산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에 그렇게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도 상당한 이제 경쟁이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좀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장비단의 종목들보다는 소재 종목들이 더 강하게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출하량을 이제 최대치로 좀 끌어올린다. 실제로 제가 이제 현업에 있는 삼성전자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라인을 더 이상 깔 만한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신규 팹을 지어야 이제 새로운 라인들을 이제 깔고 그게 이제 증설 투자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당장은 이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하량을 먼저 이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또 장비 종목들도 좋았지만 소재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원익 QNC,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안을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 뭐 어떤 종목이건 지금 반도체 종목들 지난 이제 9월 이후에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 HBM 쪽이나 혹은 이제 소재단의 이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선을 좀 돌린다라고 하면 여전히 또 수익에 좀 기회가 좀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I 반도체 고민 많으시죠? 두 분 매니저 모두 이제 비중을 줄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비중 내에서 좀 많이 오른 부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테마가 지금 다 돌았습니다. 레거시, HBM 다 돌았고 앞서 레거시 쪽에 뭐 증착, 뭐 앞에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소켓까지 기판까지 다 올랐는데 성화준 매니저는 앞서 이제 그나마 남은 CXL 또 뭐 냉각 유리기판 쪽이었고 이제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그러면 소부장 중에 소재까지 가보자. 그렇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하나 머트리얼스 여기도 지금 3%대 4%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소재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반도체 내에서 덜 오른 쪽을 공략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을 여러분께 따로 전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뭐 현미경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와중에 LG엔솔을 한번 2차 전지 쪽에 성화진 매니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연휴 직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한 14% 급등을 했다가 지금 오늘의 절반 정도, 7% 정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근데 이게 그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이게 급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을 좀 놓고 본다라 그러면 사실 뭐 붙인다라 그러면 호재들은 좀 많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흐름 본다라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는 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2차전지 쪽에 대한 재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앞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주의 쏠림에 대한 수급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반도체와 밸류체인이 연결되지 않다라 그러면 그쪽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표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히토리 관련된 이슈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전지 쪽이라든가 이쪽에 섹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좀 상당히 좀 막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좀 늘려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도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이슈가 좋은 건 사실이고 중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의 밸류가 이제는 조금 이 저평가 구간에 저평가 국면에 좀 접어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재료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현금화시켜서 당장 시장에서 관심 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이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LG에너지솔루션이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목들은 일단은 뭐 연말 또는 연초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당장은 뭐 빠지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인 건 맞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차트 좀 약간 좀 다르고 한데 이게 전 거래일 날 그 애프터마켓에서 한 14% 급등했다가 또 그걸 상승폭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가 좀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PRS죠.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지 않고 이제 PRS로 넘기면서 일단 파킹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거를 우리가 연휴 직전에 좀 좋게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7%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와는 앞서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노림법에서 시장은요 삼성물산하고 지금 SK 스퀘어가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식 많은 네. 지주사로 또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전략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물산도 한 3%대. 시장이 네.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건 다 알겠는데 너무 이제 심하니까. 지금 이제 신규 네. 접근 이 어찌 보면 이제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뭐 애매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지금 목표가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이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11만 원, 12만 원, 하이닉스 48만 원, 뭐 52만 원 계속 지금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어찌 보면 우리 또 상법 개정안이라는 또 정책적인 맞습니다.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삼성물산과 SK스퀘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요 해당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가 우리나라 이제 방한해가지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이제 연이어서 이제 회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당사자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지만 거기에 또 자금을 대는 기업들이 또 삼성물산과 SK스퀘어가 또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또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삼성물산과 또 SK스퀘어 주가가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선택적 대안으로 SK스퀘어 그다음에 삼성물산 또 삼성물산은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SK스퀘어는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분 가치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뭐 상당한 투자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격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SK스퀘어와 삼성물산과 같은 이런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함께 이제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배당주들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년도에 영업이익 각각 뭐 50조 이상 벌 거다. 두 기업 합쳐서 지금 100조가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SK스퀘어와 삼성물산의 어떤 배당 여력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고배당주로서의 이제 가치도 이제 연말에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서 이제 SK스퀘어, 삼성물산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똑똑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거기에 대한 지주사, 뭐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네. SK 하이닉스의 SK 스퀘어로 또 가고 있고 약간 요재료도 묻혔는데 금산분리 완화가 있어요. 요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송하진 매니저. 이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게 큰 빅뉴스인데 시장은 오히려 약간 이게 넘어갔거든요. 연휴 때문이기도 한데 금산분리를 완화해준다. 즉 대기업도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재료도 지금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물산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함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이제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기업들이 무언가 좀 더 자금을 투자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위축되어 있던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아마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은 됐는데 연휴를 바로 맞아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야 이거 정책에 대한 수혜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일단은 끊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또 시차를 두고 연휴 이후에 뭐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뭐 큰 연휴가 없이 계속 또 시장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대한 이 시세 상승에 추가적인 저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AI 랠리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재료가 또 포함되어 있지 금산분리 않을까. 완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제 미국에서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미국 시장에서 이 AI 관련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들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시장대로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쉽게 줄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도 우리 시장만의 이벤트로 놓고 간다라 그러면 저는 현 시점에서 꼭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첨단 산업들 뭐 수출 데이터 좋았던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기대가 되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열어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이런 정책적인 수혜는 충분히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첨단 산업의 추가 상승의 기대를 한번 또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SK 스퀘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발언에 이제 삼성그룹 또 SK그룹도
물론 있지만 금융 섹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쪽 제조회사들에게 어떤 또 하나의 좀 숨통 또 호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영민이 이제 우리가 지난 4월에 이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하면서 네. 포트를 짰을 때 하이닉스 하나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기판 중에 이스페타시스 네. 넣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전력 넣어야 되고 네. GST 냉각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조합을 짰거든요. 짜서 저희가 그때 드렸었는데 거의 다 100%씩 한 따블씩 지금 네. 좀 난 맞습니다.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도 HD 현대일렉트릭하고 GST 두 개를 한번 GST는 리뷰까지 가보도록 하는 게 네. 지금 데이터 센터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A 거품론의 이제 꽤는 이론으로. 앞서 이제 앵커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DC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어 있지 부족하다. 못하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 빠르게 이제 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연결 구조로 처음에는 가장 먼저 부각되는 건 반도체 쪽이지만 네. 인프라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초고압 이제 변압기 가장 많이 또 수출하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연결되는 구조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또 연휴 기간에 뭐 사실 그 화재 사건 때문에 큰 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은 이제 배터리 이제 발암 문제, 데이터 센터 이제 또 이제 발열에 대한 문제, 또 이게 연결되면 또 GST, 유니센 같은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GST도 프리에서 지금 6%가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이제 이 AI 랠리, AI 랠리를 이제 기본으로 한 메모리 업황의 어떤 개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빠르게 종목들이 지금 순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계속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액침 냉각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대장주 GST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 예. 어쨌든 GST도 역시나 이제 칠러 스크러브 기본적인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호황 사이클을 이제 맞이를 했잖아요. 내년에 이제 실적 기대감도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되어 있고 신규 팹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이제 증설 투자가 이제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칠러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셈, GST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제 기술력 상업화 이제 또 가능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GST가 이제 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GST도 여전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한 5, 60% 이제 급등을 할 때 GST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최고가 작년에 이제 만들었었던 한 3만 원대 이제 최고가까지는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를 뭐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어찌 보면 차트 위치는 지난주에 올해 만들었던 이제 연중 고점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랠리가 이제 당분간 조금 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특히 이제 AI 거품론을 깨는 AI 거품이 아니다라는 쪽에 가장 큰 논거가 데이터 센터잖아요. 뭐 영민이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투자하고 지금 지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액침 냉각 워낙 뜨거우니까 네. 이런 또 냉각 쪽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렇게 뭐 수십조, 수백조 원을 이제 들여서 했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이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근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팽창하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차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쇼티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는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거품론이나 과잉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무시하고 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기쁨의 호재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하준 매니저, 이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데 너튜브 보면은 이제 비관론자분들이 계속 방송을 하시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무서울 정도고요. 지금 역의 환율은 여러분 1,424원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지금 프리마켓에는 외국인들은 없습니다. 우리만의 장이기는 한데 이 환율 급등이
우리의 뒷다리를 잡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이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상태에서의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9월 내내 우리나라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연휴 전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매수한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버리면 일단 환차 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떠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건데 근데 왜 사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심리적 지지라인대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1,400원대.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이 원화의 압박이 있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를까라는 걸로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뭐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발목 잡는 게 아직까지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가 가장 않았어요. 크죠, 관세 협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나온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1,420원까지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저는 더 매수폭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1,420원대에 매수 들어와서 1,380원까지, 1,350원까지 안정화되면 뭐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안정화되면 일단 매수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 이익도 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3강 구도를 뭐 두 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한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1,420원대 지금 자리를 오히려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마무리된다라 그러면 저는 초제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재료가 나오길 바랬어요. 뭐 선물로다가. 이런 거? 그렇죠. 선물로다가. 근데 뭐 회의는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결과적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만 얘기가 나온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지금 1,420원대는 외국인들이 조금만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이거는 원화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엔화도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다카이치 신임 총리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 가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받을 정도 아니다. 오히려 외인들이 추가 매수를 위한 그 흐름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는 다 나왔다. 악재 시나리오는 다 나왔고 이제는 호재로 돌릴 재료만 찾고 있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준 매니저는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뭐 여러분들도 걱정이 크시지만 만약에 이게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잘 되고 있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은 최악이고 안 될 것 같고 막 우려를 먼저 반영한 것이 그래도 안전핀이 된다. 최악을 다 가정했다라는 쪽이시고 영면 매니저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장이 개장했어요. 1,420원대요. 외국인이 또 우리 연휴 직전처럼 또 미친 듯이 사면은 뭐 그냥 할 말 없지만 할 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이 산다는데 팔면 어떡할까요? 일단은 팔면 우리도 팔아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는 좀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K 증시는 그냥 반도체 시장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제 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다소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휴 직전에 이제 지난주에 막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막 3조 원을 때려 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80% 이상이 다 반도체 업종에 치우쳐 있다는 걸 보면 아 여전히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자체만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어쨌든 이건 내생 변수, 외생 변수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내생 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경제 차원에서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건 결국은 이제 관세 협상이거든요. 미국과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대한 이제 리스크가 원화 약세를 이제 부추기는 요소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하반기 때 이제 좀 소비도 좀 살아난다라고 하고 내년도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 1% 후반 뭐 잘하면 지금 2%도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도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 이제 펀더멘탈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흔들리냐면 결국은 이제 외생 변수. 지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엔화가 극심하게 이제 약세였잖아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신임 총리가 과거 이제 아베 총리 때처럼 이제 엔화를 이제 초약세를 이제 부추기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가 엔화가 지금 약세죠. 거기다가 지금 유럽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으니까 유로화 약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 약세. 원화 약세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외생 변수에 이제 기인한 이제 환율 상승이 좀 크다. 그리고 엔화 급락이라든지 유로화 급락은 상당 부분 이제 달러 이제 강세에 좀 반영이 좀 된 선반영된 이제 재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대응할 때 환율이 분명히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오늘 일시적으로 오늘 저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환율 이슈도 있지만 지난 이제 연휴 직전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샀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반대급부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 수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환율에 외국인들이 반응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가 보다 팔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의 전략입니다. 뭐 오늘 한 3조 팔아버리면 이건 문제죠. 그렇죠. 이건 문제지만 네. 한 3천억 정도, 뭐 4천억 정도 파는 것은 연휴 직전에 여러분 거의 3조 이상을 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은 좀 맞고 가자. 아주 직설적으로 비유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3조를 팔면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 이제 일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주 매니저 일발 장전입니다. 하주 매니저 오늘 어느 종목으로 일발을 향하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1차는 반도체 랠리가 만들어졌고 2차를 누가 만들 거냐? 저는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발 종목은요, 대한전선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재료가 반도체인 것도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같이 끌려 나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다라 그러면 내가 잡지 못했던 소부장 종목들 내가 어디서 한번 좀 챙겨볼까라고 시선을 좀 맞춰본다라 그러면 저는 전력 설비와 전선 쪽 보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에 접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AI 서버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큰데 AI 서버를 하나 만들 때마다 발생하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장이 9월 수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초점을 반도체 쪽에다만 맞추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우리가 좀 보지 못하는 건데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 내용들도 따르면요. 이제 앞으로 3년 정도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약 57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현 시점에 지금 21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전력 수요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좀 아니면 교체 사이클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HVDC 이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재료가 저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이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강점이 해외 프로젝트와 연결된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내수 시장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전선 시장에서 빅3로 취급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점유율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는 게 또 대한전선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료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전선에 대한 재료, 특히나 HVDC는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저는 충분히 재차 부각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AI 전력망 증설이 결국은 HVDC 수요 폭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가 이 대한전선의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발 종목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한번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준 매니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AI 거품론을 깨부순 것이 데이터 센터니까 네. 데이터 센터로 직접 가야 된다 하고 뭐 얘기했지만 계속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전력 설비 그 중에서도 이제 해저, 직류송합 케이블의 대한전선 이런 논리입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사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은 좀 확인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반도체, 이 소부장 쪽에서의 시선이 전력 쪽으로 돌아선다라 그러면 이 바닥 구간을 형성했던 대한전선은 충분히 추가 상단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뭐 매수가는 현재 대체거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 16,200원대, 한 16,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8,500원 선, 그러니까 직전 고점 부근까지만 일단 먼저 잡고 보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항 구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한 13,000원대로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랜드스카이님은 대한전선 좋아요. 매일 3%님은 대한전선은 좋아하는디 호반은 안 좋아해요. 흐흐 해주셨고 그 하주면 이제 지금 대한전선이 LS와 그 뭐죠? 그 기술 탈취 그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판결 이후에 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이 누르고 있는 위치라고 거다, 생각해요. 못 가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재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 진짜 대한전선을 크게 때릴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영향은 다 받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온전히 이 직류송전에 대한 이 HVDC에 대한 재료가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전선만 왜 이렇게 못 갔을까? 방금 이야기해 주시면 그 지금 LS하고 누가 그 기술 탈취했네 말았네 그거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다 선반영한 주가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 나면 뭐 가든 악재해소. 보든 악재해소로 네. 또 갈 수가 있다라고 한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향할까요? 뭐 저는 오늘도 이제 닥치고 공격, 이제 반도체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갈 싶은데 데가 있나요? 코미코라는 네. 종목을 네. 9월 초에도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주목했던 미국의 이제 여러 반도체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딱 뇌리에 남는 이제 두 가지만 좀 뽑으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제 AMD와 오픈 AI의 이제 협력.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상당한 좀 영향,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상당한 이제 파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TSMC 9월 매출이 또 역시나 역대급의 이제 매출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닐까. 그리고 코미코는 이 두 기업에 다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부장 종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은 분명히 조금 꼬리표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뭐 저는 코미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하이닉스가 200조 넘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곧 이제 300조 넘길 것 같거든요. 지금 280조 막 290조 가까이 다 됐으니까 곧 이제 300조도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이닉스입니다. 네, 지금 차트는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코스닥 종목 아니라. 네.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뭐 소부장 종목들이야 저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코미코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물론 이게 전망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우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밸류를 어느 정도 이제 매길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업황에 대한 이제 뷰는 사실상 이제 일치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메모리 업황 너무 좋다. AI 쪽 내년에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치 전망치가 어느 정도만 좀 달성된다라고 하면 12개월 포워드로 이제 예상 이제 PER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 여전히 1조 원 정도 이제 수준의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30-40% 정도 이상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코미코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세정 코팅 장비 쪽 그리고 이제 소재 쪽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좀 중국 시장이 지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우시에 이제 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만의 이제 가오슝에 또 현지 공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TSMC가 이제 주력 또 고객사고 워낙 또 TSMC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이제 오스틴 쪽에
이미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증설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이어서 이제 애플과 테슬라 고객사를 이제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제 현지 공장 이제 증설 투자를 미리 해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상당한 이제 밸류업의 이제 좀 재료가 좀 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코미코가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부진했다. 전공정의 지금 유진테크 이런 애들 보시면은 뭐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거든요. 테스, 유진테크 이런 애들이 정말 가파르게 이제 오른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코미코는 한 1, 2주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21선 이제 눌림목 조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만 상승의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못 갔네요. 네, 못 갔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최근 1, 2주 동안에는 코미코는 조금 숨고르는 흐름들이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미코도 좀 강한 랠리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가 AMD와 이제 6기가와트 정도 이제 수준의 데이터 센터 이제 공급하는 게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분을 10%까지 확보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조항들이 좀 걸려 있기는 해요. 당장 이제 지분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AI 가속기 이제 MI450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AI 가속기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쪽은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좀 꽉 쥐고 있잖아요. 뭐 연휴 동안에 또 HBM3 12단 또 퀄통과 얘기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HBM4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AMD 쪽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HBM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한미 반도체, 뭐 테크빙, PSK 홀딩스, 코미코 그리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꼭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내에 이제 순환매를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방금 언급드린 이제 HBM 수혜주들, 이오테크닉스, 코미코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이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또 벌써 이제 프리에서 거의 한 8%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매수 가격을 11만 원 아래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할게요. 이제 따라 붙진 마시고 11만 원 아래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만 접근을 좀 해보시고 목표가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1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코미코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진짜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덜 어린 종목을 찾아서 오늘 일발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앞서 하진 매니저의 일발은 HVDC죠. 이제 직류 송전압하는 케이블의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